저는 항상 집을 제외하고 금융자산 10억이 인생의 목표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10억을 모았을 때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갈지,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파이어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우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먼저 파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필수인데요. 아무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큰 자산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일하지 않아도 자산 스스로가 일하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선택한 분들 대부분의 현금 흐름은 부동산 월세나 예금이자 그리고 배당을 선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퇴직을 하려는 배당 파이어족입니다. 저는 배당 중에서 개별 주식으로 오는 배당보다는 ETF의 배당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제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릴 때가 정말 많잖아요.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기업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ETF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의 위험에 처하더라도 ETF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위험한 기업은 알아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켜주고 새로운 기업들을 편입하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배당 ETF에는 고배당주에서 배당 성장주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는 SCHD와 VIG, DGRO가 있습니다. 고배당주에서는 S&P 500을 기반으로 한 커브드콜 ETF인 제피와 그리고 나스닥 커브드콜, 잽큐가 있죠. 24년 기준 배당률을 보면요. SCHD는 약 3.67%, 제피는 7.6%, 잽큐는 10.1%입니다. 역시 고배당주의 배당률이 훨씬 더 높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 한 명 기준으로 파이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한 달 기준으로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많다면 많을 수도 적으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물가 기준으로 400만 원이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 한 명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400만 원이 10년 후, 20년 후의 400만 원의 가치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물가 성장률 2%만 반영하더라도 10년 후면 400만 원은 지금의 328만 원이 20년 후에는 269만 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 성장률을 해지할 수 있는 배당의 지표인 배당 성장률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인 제피나 잽큐는 S&P 500과 나스닥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주가가 성장하는 만큼 제피나 잽큐의 배당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주가의 성장을 배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자산은 폭발적으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SCHD는 배당의 성장과 자산의 성장의 밸런스를 맞춘 ETF죠. 단순히 지금의 당장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성장도 신경 써야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장의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고배당주인 제피나 잽큐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자산도 성장할 수 있는 SCHD의 비중을 높이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위해서 SCHD에만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ETF에만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적절한 조합으로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융자산 10억으로 매월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합이 좋을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ETF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기대 배당금은 SCH는 월 290만 원을, 제피는
월 625만원, 잽큐는 약 7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CHD에만 투자했을 때 지금 당장 제가 목표한 4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죠. 저는 배당 성장주 비중은 높게, 고배당주 비중은 최소한으로 해서 월 4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SCHD에 6억을, 제피에 2억, 잽큐에 2억을 투자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면 약 396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약 400만원에 해당하는 배당금 세팅이 가능하죠. 6대 2대 2의 비율로 ETF 조합을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각 ETF의 평균 배당률은 5.6%, 배당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5%, 물가 성장률을 2%로 했을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배당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차에는 528만원을, 10년 차에는 매월 672만원, 15년 차에는 911만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2%를 감안하더라도 10년 후에 지금의 가치로 약 672만원의 실질 배당금을 10년 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즉, 지금 당장 내가 은퇴를 해도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ETF의 총 자산 성장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데요. 특히 건강보험료와 종합금융과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절세계좌인 IS계좌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해외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기타 소득세 16.5%로 일반 계좌 배당세 15%보다는 높지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IS 계좌의 한도는 연 2천만원, 연금 계좌의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두 계좌를 합치면 연간 3,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부가 함께 한다면 연간 7,600만원까지 저축과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한 해에 7,600만원을 저축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으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과 배당을 하이브리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의 세율은 3.3%에서 5.5%로 매우 낮은 편인데 이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연금으로 받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배당으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절세 계좌에 투자하기 좋은 국내 상장 한국판 ETF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판 ETF를 모두 순자산과 거래량, 수익률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 영상 하나로 국내에 상장된 ETF를 찾는데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은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제가 어떤 방향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파이어를 할 건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저의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